안녕하세요. 올린느 본사 자연결입니다. 오늘 시술 모델은 새치 반복 염색하는 가는 모발. 7개월 전에 매직을 하셨고 염색도 2주 전에 하신 분이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발이 얇고 염색모에 곱슬이 심하셔서 아무 미용실에서나 매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모발을 만져봐도 이렇게 서로 막 뭉치면서 힘도 없고 곱슬이 심하다 보니까 자연결 펌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화학 열펌제를 사용을 한다면 과연 이 머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런 모발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력이 좀 많으시고 머리 열펌에도 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미용실에서 열펌을 많은 경험을 또 못 하시거나 열펌을 오래 했어도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참 어려운 모발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결이라는 제품이 입점이 되어 있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모발을 크게 저희는 3등분 정도로 보았고, 3분의 1 정도, 모근에서부터 3분의 1 정도는 곱슬이 강하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손상이 그래도 좀 많으면서도 곱슬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끝부분은 모발이 너무나 가볍구나, 더 채워 넣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곱슬이 가장 강한 부분을 울트라 베이스 강곱슬 건강모형 펌제를 발라서 자연 방치 20분 후에 비치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비치를 해보니까 곱슬이 힘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스트레이트한 상태를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곱슬기가 힘이 있어서 곱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곱슬이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 펴져 있어야 제도포, 재연화 환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얇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20분 후에도 어느 정도 곱슬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 샴푸로 깨끗이 세척 후에 모발을 어느 정도 건조를 하고 다시 펌제로 2차 연화 환원을 보려고 합니다. 1차 때는 울트라 베이스로 곱슬이 강한 부분을 어느 정도 펴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상도가 많기 때문에 다시 울트라 베이스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강곱슬용 펌제인 파워 베이스를 모발 아주 끝부분 가는 부분 말고는 전체를 도포를 하고 자연 방치 10분 뒤에 끝부분 남은 부분을 SB 펌제를 발라서 자연 방치 10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빅에서 많은 미용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굳이 2번 연화 환원을 해야 하느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냥 약제를 바른 상태에서 열처리나 시간을 더 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화학적인 열펌제를 쓸 때 펌제를 도포를 하면 펌제는 연화 작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환원 작용을 해줍니다. 보통의 화학적인 성분들은 연화제들이 모발에 잔류하면서 계속 연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발이 갈수록 얇아지고, 집에서도 더 얇아지고, 미용실에서는 더 많이 얇아지고, 모발의 숨이 결국 많이 죽어서 쉽게 열에 틀어지거나 뒤집어지고, 매우 모발은 펴졌는데 뭔가 예쁘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을 이 연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작용을 합니다. 자연결 같은 경우는 연화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충분한 환원으로 모발 있는 그대로의 곱슬을 스트레이트로 펴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베이스로 자연 방지 20분을 보고 세척을 한 다음에 파워 베이스를 통해서 연화가 없는 상태에서 환원만 해줄 수 있는 파워 베이스를 도포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파워 베이스를 도포를 끝까지 또한 안 한 이유는 모발 끝부분에는 조금 더 채워지고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파워 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습성이 매우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용 펌제 중에 SB라는 스트레이트 베이스 펌제는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SB 펌제를 도포함으로써 모발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주고자 3등분을 나눠서 도포한 것입니다. 파워 베이스 펌제를 깨끗이 세척을 해줍니다. 물결 샴푸로 모발의 펌제를 깨끗이 세척을 해주는 과정이지만, 물결 샴푸로 모발을 세척을 할 때에는 펌제도 깨끗이 세척이 되고 모발의 밸런스도 한 번 더 맞춰주면서 모발이 펌제만 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더욱 건강한 느낌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샵에 샴푸가 많이 있지만 물결 샴푸로 세척을 하고 윤결 트리트먼트로 영양분을 채워 주었을 때에는 모발이 한층 더 단단하고 힘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프레스 작업 시에도 조금 더 수월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꼭 물결 샴푸나 윤결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반 테스트를 해보거나 같은 머리에 다른 샴푸를 썼을 때, 물결 샴푸를 썼을 때, 혹은 내 머리가 손상머리라면 집에서 물결 샴푸를 사용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신다면, 펌제를 세척할 때는 물결 샴푸를 통해서 펌제도 세척을 하고 밸런스도 한 번 더 맞춰줘야겠구나. 지금 뿌리는 제품은 열 보호제를 프레스 전에 전체적으로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레스를 이제 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앞서서는 샴푸를 할 때의 그런 깊게 들어간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보호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빗물이라는 열 보호제를 전체적으로 프레스 전에 모발 주위에 뿌려주는 것은 물론 모발을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모발이 원래 갖고 있던 깊게 들어간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빗무리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손상모 위주로 뿌려준 다음에는 중간중간은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모발이 말랐을 때는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숨결 보습제만 사용해서 프레스 작업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발을 전체적으로 먼저 말리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리고 프레스 작업을 할 부분만 프레스 작업하기 좋은 수분 상태로 조절을 해서 프레스를 작업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먼저 드라이기나 찬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말리고 프레스를 하다 보면 결국은 먼저 마르게 되는, 프레스 작업을 하기 전에 마르게 되는 모발 부분들이 곱슬이 생각처럼 잘 안 펴지고 윤기도 안 나는 현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분을 있는 그대로의 수분을 가지고 매직을 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고, 중간에 모발이 말랐을 때는 꼭 물 대신에 천연 보습인자인 숨결 보습제를 사용해서 프레스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보호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보통 흔히들 오일 타입 열보호제를 사용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일 타입 열보호제는 모발이 타지 않게끔 잘 해주긴 하지만 보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빗무리와 열보호제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흔히들 쉽게 가지고 계신 오일 타입의 열보제가 있는데 그걸 써도 되느냐? 물론 그것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결 같은 경우는 시중에 지금 자연결 입점된 샵들 중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연결을 어떤 하나의 도구 정도로 쓰시는 샵들도 있고, 어떤 샵은 자연결을 타이틀로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결 제품만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샵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도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경영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연결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결을 사용해서 열펌을 작업을 하였을 때 어떤 고객에게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통일되고 신뢰성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샵마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결 메뉴를 만들어 놓은 샵 같은 경우에는 자연결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자연결만의 제품으로 자연결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열보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점은 보통의 오일 타입 열보호제는 모발이 타지 않고 늘러붙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오일 타입이다 보니까 보습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빗무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일 타입이 아니고 분사를 하는 타입입니다. 이 열 보호의 성격을 띠는 그런 유분막도 씌워주지만, 빗무리 자체에는 천연보습 인자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열 보호를 하면서도 보습의 기능을 하는 그런 열 보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모발이 촉촉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프레스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매직기, 큰 매직기, 매직기 회사 이름 이런 게 나오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아무 매직기나 쓰셔도 좋고, 여기서 포인트는 온도가 낮은 것 하나, 높은 것 하나, 두 가지 매직기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매직기로 두 번의 프레스를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자연결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매직을 타샵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누군가 어떤 샵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더 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곱슬이 심할수록 열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을 해야 곱슬이 잘 펴지는데, 더군다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곱슬을 잘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열에 의한 매직기를 댔을 때 온도가 높으면 수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비교적 폭발이 적은 온도로 충분한 뜸을 줘가면서 강한 곱슬 부분을 펴주셔야 그 매직기의 열이 수분을 타고 모발 깊숙이 골고루 들어가서 확실한 매직을 해줄 수 있게 만듭니다. 파마약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화 환원을 해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프레스 작업을 통해서 그 연화 환원된 구조를 잘 굳혀줘야 유지력도 길고 윤기도 많이 나는 매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원으로 작은 매직기와 큰 매직기를 가지고 온도가 낮은 것과 온도가 높은 것, 140도, 170도를 쓴다거나 130도, 170도를 쓴다거나 130도, 160도를 쓴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매직기를 가지고 곱슬 부분과 비교적 곱슬이 덜한 부분을 나누어서 매직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굳히기 작업을 해주시면 곱슬도 잘 펴지고 윤기도 많이 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이미 올려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미용인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신기해 하시고, 진짜 전처리 없이 펌제를 바르는 게 맞느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연결 펌제는 기본 시작이 약재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스탠다드한 부분, 그런 표준을 정립하고자 싶었습니다. 하나의 미용실인데도 그 안에서 작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약재 쓰는 게 다 다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연결이라는 제품이 입점된 샵에서는 우선 선생님들 간에, 원장님들 간에 약재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표준화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봐도, 누가 해도 자연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응용을 필요치 않고 그냥 전처리 없이 모발의 작업을 어떤 걸 하기 위한 거에 맞춰서 그냥 펌제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이 약재 처리가 단순해지고, 설령 약재를 발라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숙련도가 부족하다 하여도 약재가 안정적이고 뿌리 꺾임이나 눌림도 적고 모발 타임에 대한 부분도 건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업을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 생태계에서든지 표준화가 되면 굉장히 능률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사용하는 펌제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여러가지 제품이 필요가 없게 되고, 전처리를 하지 않고 샴푸 후에 펌제만 나누어서 발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약재 처리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고 응용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연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프레스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윤기 부분이나 모발이 펌제 전보다 더 얇아졌는지, 더 건강해진 게 맞는지 한번 만져보고 있는 것이고, 프레스 작업이 잘 되면 윤기가 나야 합니다. 윤기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 뭔가 열과 수분과의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프레스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한 후에 이제 중화를 하면 됩니다. 중화 같은 경우는 불옴산, 과수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결에서는 원래 등전점 환원 펌제만 있었기 때문에 등전점 산성 라인에서는 불옴산 중화제가 더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알카리 라인, 울트라 베이스와 알카리 베이스 같은 알카리 라인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더 잘 맞는 중화제입니다. 물론 산성 펌제를 사용했다 해서 불옴산만 써야 되느냐도 아니고, 알카리 펌제 썼지만 불옴산으로 중화하면 안 되느냐 라고 얘기하셔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원래 세트 메뉴는 산성 펌제와 불옴산, 알카리 펌제와 과수가 더 잘 맞는 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조합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모발 결이나 유지력이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발 건조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맞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반듯하게 빗질을 잘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 과수는 7분, 브롬사는 10분 충분히 먹여주시고 하시면 되고, 세척할 때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윤결 트리트먼트만으로 헹궈서 나오시면 됩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도 모발이 엉키거나 그렇진 않고, 모발 뿌리 부분들도 뿌리가 꺾이거나 눌리거나 뒤집어지거나 주저앉거나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거나 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발이 원체 얇아서 자연결이라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펌제 도포를 하고 프레스 작업 시도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곱슬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은 그냥 곱슬을 매직을 해줬다고 해서 만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발 속에 넣었을 때 그런 손넘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직이 잘 됐을 때는 손넘김이 부드럽고 굉장히 상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직이 잘 안 됐다고 느낄 때는 뭔가 걸리고 머리를 막 했는데도 뭔가 무겁고 이러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 볼륨이 많이 죽으면 머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볼륨이 잘 살아있으면 모발 한 올 한 올이 힘을 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한 매직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